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찾기쇼 임병영입니다. 대한민국 뉴스를 경마의 기수처럼 경쾌하고 박진감 있게 이끄는 뉴스 찾기쇼 날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휴일은 어제는 모처럼 가까운 동료들과 함께 관악산을 찾아서 수줍게 시작되는 봄날의 싱그러운 기운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좀 불긴 했지만은 계곡마다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물소리에서 살아있는 봄의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생명력의 봄, 살아있는 것들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뉴스 찾기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전국이 꼬일수록 대통령은 여야 대표를 적극적으로 만나라라는 내용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올림픽을 전후해 우리나라를 다녀갔습니다. 이때부터 야권은 정부 관계자와 그의 만남 등을 놓고 다시 이념 대결의 양상이 더욱 깊어졌고 전국은 지금 꼬일 대로 꼬여가고 있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김영철의 비합법적 경로의 방안을 두고 송영무 장관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이 송 국방장관에게 국군을 관할하는 사람으로서 김영철 방안이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껴지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고, 송 장관은 결국 군 입장에서는 불쾌한 일이다라고 실토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주 중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주요 쟁점이 되어온 평창 올림픽 외교 이후 한반도 정세라든가 또 주변 상황에 따른 현안들을 공유하고 6월 개헌에 맞춘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3월 둘째 주인 7, 8일께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담을 갖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 초청 자리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참석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대변인은 청와대 회동 제의를 홍 대표에게 알렸고 홍준표 대표는 알았다고만 답했을 뿐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안 한 상태라는군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평창 올림픽 전 올림픽 성공 개최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했지만은 당시 자유한국당이 거부했고 바른미래당은 통합 일정이 겹쳐 회담이 성사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당을 이끌고 전국을 운영하다 보면은 내게 맞는 회담도 있고 쓴맛이 눈에 보이는 그런 회담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맑은 날만 택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대통령은 정치의 큰 어른으로서 좀 더 관인대도한 포용력 발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야당 또한 대승적 차원의 협력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적과의 동심이란 표현이 나왔을까요? 또 바람은 늘 사국만을 위해서 불지 않는다. 이런 재미있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악수는 친한 사람하고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한번 새겨보십시오. 자, 뉴스 찾기쇼 두 번째 주제는 유승민, 민주당이나 한국당과는 연대 안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과는 절대 연대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여의도 민주연구원 민주당 소속 김민석 원장은
이 바른미래당과의 정책 공조를 찰떡까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유승민, 박주선 공동대표는 대구시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주선 대표는 호남에서 민주당과의 선거연대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고공행진도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또 일부 극자 성향에 대한 젊은 층의 이탈 등 민주당과의 연대나 연합의 대상으로서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유승민 공동대표 또한 차기 총선과 대선을 위해서는 대안 세력인 야당의 성공이 매우 중요한데 어떻게 현재 지리멸렬한 상태의 자유한국당과 선거연대를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특히 한국당과의 연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 대표는 특히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승부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에 나서면 당대표로서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안철수 등판론에 무게를 실어주었습니다. 6월 이제 선거 3월이니까 뭐 또 금방 닥쳐오겠죠. 자, 뉴스타키쇼 세 번째 순서입니다. 진행자 칼럼 권합니다. 오늘은 국민은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주제입니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표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이란 중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30년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이어서 검찰은 논거를 통해서 이 같은 비극적 역사가 준엄한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대한민국 위정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엄숙하게 다가섭니다. 이 같은 비극적 역사가 준엄한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대한민국 위정자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이 바로 상당한 국민적인 반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판결을 보면서 입장과 태도를 달리하는 여야 정치인은 물론이고 대다수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검찰의 논구대로 다시는 이런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을 우리는 겸허한 자세로 엄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결심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 또한 대호 각성하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본인이 진정 억울하다고 보는 사안에 대해서는 왜 당당히 재판에 참석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풀어주지 못하는지 답답하고 아쉬움이 큰 대목입니다. 또 18개 항목에 달하는 혐의 죄목에 대해서 그 진실을 솔직하게 밝히는 전직 국가 원수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란 5천년 유구한 역사 속에서 자유와 평화와 또 민주주의라는 꽃을 그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 험난히 키워왔습니다. 다시는 우리 헌정사에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 나라 정치를 짊어진 위정자들은 새삼 옷깃을 여며보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수행자 또 구도자의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뉴스작쇼 네 번째 순서입니다.
지하철과 버스 공짜로 타고 다녔지만은 미세먼지는 더욱 기승이다라는 주제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1월에 3차례나 실시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이 결국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위해서 서울시는 지난 1월 3차례나 무료 운행 손실을 감수하면서 실시를 했죠. 그런데 실제로 아무런 미세먼지 효과도 거두지 못한 채 무려 150억 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만 축냈다는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돌연 이처럼 미세먼지 공짜 대중교통 정책을 폐기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예상 낭비란 논란이 크게 작용을 했고 실제로도 이 공짜 운행의 효과는 지극히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라네요. 이 분야 전문가인 연세대 행정학과 이삼열 교수는 공짜 운행처럼 단발적 계획이나 또 경기도 등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이 없이 이루어진 정책은 처음부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람이 부는데 꼭 이 바람은 우리 바람이야 할 수 없듯이 이웃에게도 바람 부는 효과를 줘야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뉴스 자켓 쇼 이번에는 쉬어가는 페이지 시가 있는 시의 언덕길 코너입니다. 오늘은 천양희 시인의 밥이란 제목의 시입니다. 외로워서 밥을 많이 먹는다던 너에게, 권태로워 잠을 많이 잔다는 너에게, 슬퍼서 많이 운다던 너에게 나는 쓴다. 궁지에 몰린 마음을 밥처럼 씹어라. 어차피 삶은 내가 소화해야 할 것이니까. 네, 여성분들은 화가 나면은 뭔가를 자꾸 먹고 또 머리를 자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시 뒷부분 궁지에 몰린 마음을 밥처럼 씹어라. 어차피 삶은 내가 소화해야 할 것이니까 이 마지막 요언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 쓸쓸하다고 외롭다고 밥 너무 많이 먹지 마십시오. 비만 됩니다. 네, 뉴스 자켓쇼 시가 있는 시의 언덕길 오늘은 천양희 시인의 밥이란 제목의 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뉴스 자켓쇼 오늘의 5번째 소식은 생활 뉴스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코너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도 제가 짚어드렸습니다마는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은 결혼을 가로막는 사회 또 경제적 문제가 그만큼 요소에 산적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겠죠. 우선 계속 이어지는 주택가격 상승 또 취업의 장벽인 일자리 부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좀 더 속된 말로 결혼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현실적인 울부짖음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근 20년 가까이 역대 정부마다 무상보육을 비롯해서 출산휴가제, 단축근로제, 아동수당 지급 등 곶감 같은 달콤한 대책을 수없이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렇게 12년간 126조 원 이상의 출산장려 예산을 쏟아붓고도 그때만 반짝 미미한 효과를 보였을 뿐 장기적으로는 결국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히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일단 결혼만 하면은 가임기 여성들이 1.5명 이상의 아이를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결혼 적령기 남녀에게 혼인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이렇게 일자리를 꾸준히 늘려서 취업의 문턱을 넓혀주는 일인 것이죠. 좀 원론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진리는 항상 가깝게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 이 분야 정부 책임자들 귀 기울여 보십시오. 자, 미혼 남녀 여러분, 어서 시집 장가 가십시오. 정부가 계속 지원할 겁니다. 생활뉴스 두 번째 코너입니다. 우리의 의료 현장을 VR 기술,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 기술이 획기적으로 바꿔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VR 기술은 환자 치료나 또 시술용 가상현실 의료 장비인데 최근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재활의학과나 또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치료용 목적으로 도입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분당 차병원 정신건강의학센터의 경우 뇌졸중이나 사고로 신체 일부가 마비된 환자가 이 VR 기기를 머리에 쓰게 합니다. 그런 후에 바닷속을 돌아다니는 물고기를 손으로 잡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재활치료에 획기적 기가를 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국내 의료용 VR 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 의료기기로서 허가 기준이라든가 또 도입 단계에서의 편의성 등이 선결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자, 뉴스 자키쇼 이제 마무리 순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통 무예 택견 아시죠? 이 택견의 동작 폼새를 보면은 이게 과연 무도의 동작인지 아니면은 춤 사위인지 도통 알 수 없습니다. 어울렁 더울렁 추는 춤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중국 무술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취권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힘을 뺀 자세가 자연의 가장 강한 힘이고 인체에 살아있는 에너지 발산이라고 하네요. 바로 말랑말랑한 힘이 순간적으로 합해지면은 엄청난 기가 발생한다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노래를 배울 때나 또 스피치를 할 때 그리고 어떤 그 운동의 자세를 취할 때 힘을 빼고라는 주문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거장 번스타인은 피아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한 음치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절정을 향해 이런 빠른 템포의 곡에 감동하지만은 실제로 예를 들어서 베토벤의 영웅 교향곡 등 이렇게 절정을 향해 빠르게 나가는 템포에 감동을 하지만은 정작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약한 음치기에서라고 합니다. 자, 몸과 마음에 힘주지 말고 이 봄날의 부드러운 대기처럼 햇살처럼 편안한 생각, 즐거운 상상, 말랑말랑한 기분 가져보십시오. 한결 몸에 상쾌한 기가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프리전 뉴스 자키쇼 편집국장 임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